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연결됐었던 그 디렉터, 축구 디렉터 우드워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기술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소식은 약간 들여다보면 기술이사라고 야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리액션을 불러일으키죠. 맞아요. 네, 딱 그 느낌.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캠퍼스 같은 스타일의 디렉터를 좀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하는 동안에도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요지도 좀 있는데 일단 이 차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이사는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구단의 기술이사들이 해왔던 역할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코치진 혹은 감독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선수의 계약권 담당. 이거는 영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기존 선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를 다루는 형태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이사가 다루게 되는 역할이 분명한 편이고요. 이게 구단마다 사실 그 기술이사, 이른바 테크니컬 디렉터, 이런 아니면 혹은 뭐 단장, 풋보이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구단마다 하는 역할이 좀 세세하게 좀 다릅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단편적으로 계약만 관련된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구단에서 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은 구단마다 좀 상이하게 좀 편이고 다르긴 해요. 그리고 이제 팀의 방향을 대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죠. 장기적으로 뭐 유망주 발굴, 뭐 프랑스인이면은 나 프랑스 유망주 쪽 혈 뚫고 있다.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스카우터를 파보자.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망을 직접 뭐 투자를 한다든지 방향을 잡아준다든지 해서 구단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도 그동안 기술이사나 테크니컬 디렉터가 해주게 되는 역할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사의 유무의 차이는 있다고 해서 모든 특징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기술이사라는 역할 자체가 구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사가 있다고 해도 뚜렷하게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말하는 건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다르거든. 근데 다만 이제 맨유 팬들은 우드워드가 그래 뭐 너 돈 잘 벌어오고 스폰서십 따오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축구 좀 아냐? 그러니까 유럽 축구의 견지로 봤을 때 너무 축구와 관련된 거를 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기업 형태가 돼가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구단들의 사례를 보면 특히 맨유의 사례를 보면 축구 쪽의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혹은 관심이 없는 기술이사나 보드진이 있었을 때 그 기술이사의 없음이 결국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적으로 우드워드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우드워드처럼 축구 관련 지식이나 관심이 좀 전무하다 싶은 인물이 팀을 운영하게 되면 팀 방향의 제시나 코치진에 대한 평가나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우드워드가 있는 동안 퍼거슨 감독 끝난 뒤에 감독 선임 자체가 일단 맨유는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영향력이 우드워드가 아쉽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죠. 그리고 중구난방식 팀 관리와 운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축구적인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중간에 잘 결국에 이제 이 정도 되는 대기업 형태의 몇몇 개 클럽들은 기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축구 쪽을 등한시했다가는 결국 근본이 축구 클럽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요. 이거를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예전에 너무 스타 선수만 질비하게 영입해서 그리고 뭐 로테이션도 애매하고 주전도 애매하고 오히려 유리문만 가득했던 맨유의 그 당시 스쿼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축구와 관련된 기술이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충분히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고 많이 바라왔지. 그리고 은퇴한 선수가 이 기술이사나 디렉터로 오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레전드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첼시의 체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과거에 지네딘 지단이 감독 이전에 먼저 디렉터 경험을 했었죠. 뭐 아약스도 레전드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는 또 에두도 뭐 이제 아스날 선수 출신 뭐 사실 레전드라고 보기에는 이 선수가 주전급 선수 그러니까 스쿼드 자원이었거든요.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그 라파이 바란 콘텐츠 다룰 때 지단이 직접 본인이 유망주로서 바란을 추천했고 선수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지단인데 바란이면 바란이면 프랑스 지단 연락 왔다 그럼 바로 받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좋은 디렉터는 구단의 현재를 관리할 수 있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미래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랩추 종윤에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죠. 열정맨이라든지 상동 주식왕이라든지. 갑자기 잠이 달아나네요. 아 진짜요? 내가
더 회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네, 그들을 생각하니. 예. 그들을 생각하니까 네. 해석의 이름은 차이는- 미래전략기획실인데. 그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남겨두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데런 플래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래처의 경우는 원래 유스팀의 코치로 맨유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1군 코치로 승격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승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래처는 팀 훈련 세션에는 관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플래처는 이 코치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약간 팬분들 사이에서도 기대나 약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2달 지나니까 이번에 바로 발표가 났죠. 구단 역사상 첫 번째 기술이사로서 데런 플래처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맨유에서는 이제 좀 딱 달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거슨 때부터 퍼거슨 때 인물들을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중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솔샤르도 그렇고. 네, 솔샤르부터 시작해서 마이클 펠란이 꼽히고 네, 그리고 캐릭도 있고. 네, 마이클 캐릭이 이제 만기 시켰나요? 네, 만기를 시켜야죠. 네, 이 맨유의 전통에 이제 플래처도 이름을 남기는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퍼거슨 때의 영향력이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여서 맨유의 전통이나 혹은 팀 어떤 멘탈리티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선택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여러 구단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보다 좀 더 심화돼서 모든 어떤 구단의 수뇌부나 이런 것들을 쫙 본인들 출신으로 채우는 바이언. 바이언도 맞아요. 진짜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사실 바이언은 아직도 줄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꽂아놓고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팀의 어떤 기고, 전통을 훨씬 더 다부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풋볼 디렉터로는 존 머터프가 선임이 됐습니다. 예. 존 머터프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 예전에 풀럼과 에버튼의 유스팀 업무를 총괄했었고요. 에버튼에 있던 당시에 웨인 루니와 로스 바클리 이 둘의 발굴과 개발을 이끌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루니랑 바클리도 사실 잘 못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굉장한 이 기대를 받았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특히 에버튼에서 진짜 특급 유망주였죠. 그럼요. 그래서 이 둘의 발굴에 있어서 역할을 했었고 대학 시절에는 스포츠과학 전공도 했었대요. 그래서 모에스 감독하고의 소통이나 혹은 본인이 직접 뭔가 감독의 업무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에버튼에 모에스 감독이 있었을 때 꽤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많이 맡아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모에스가 맨유에 부임하면서 같이 모에스와 함께 맨유로 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당시에 처음에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개발하는 엘리트 선수와 관련된 업무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이 집중하는 역할을 맡다가 모에스가 떠나고도 이 존 머터프는 그 당시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히려 남았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클럽의 전반적인 업무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같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은 날아가지만 이 사람은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존 머터프가 맨유의 그 당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유망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꽤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선수 영입에까지도 존 머터프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맥토미니, 래시포드 이 유스의 황금을 이끌고 있는 이 두 선수들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끌어올리는 데 좀 영향을 끼쳤군요. 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머터프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솔샤르 그리고 펠란 코치와 함께 이 코치진들과 이적 시장에 대해서 의논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존 머터프는 원래도 맨유 내에서 특히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풋볼 디렉터로 올라와서도 현재로서는 맡게 되는 역할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데런 플래처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더해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함에다가 이제 풋볼 FD 이렇게 하나 써놓는 거지. 그렇죠. 네, 맡게 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런 부분 때문인지 우려점도 있습니다. 일단 맨유 팬분들의 대다수는 외부 인사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명한 그러니까 이 디렉터로서 이름을 떨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캠퍼스 그쵸. 이런 사람을 좀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바랬던 분들한테는 약간 김 빠진 콜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내부 평가로는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입니다만 결국 외부 인사가 아닌 기존 인물의 내부 승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고여있는 물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하시는 유나이티드 팬분들의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2년 전부터 내부 승격에 대해서는 줄곧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내부 승격을 진작 처리를 했어야지 시간 지나고 다 기득해 만든 다음에 이제서야 내부 승격을 하는 건 오히려 그 의도를 알기 어렵다. 이런 이제 팬분들의 반응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기대 요소도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더커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래처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선임이 되면서 우드워드는 축구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다. 난 이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경영해라. 그쵸. 축구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약간은 근데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우드워드가 어떻게 보면 모르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축구 쪽에 본인이 축구 전문은 아니잖아. 쭉 축구 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사람이 메워주면서 이 사람도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축구 쪽에 손 안 대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죠. 오히려 우드워드는 이 상업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 잘하잖아. 네, 구단의 어떤 상표 가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스폰서 있죠. 잘 땡겨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축구와 관련해서는 플래처 테크니컬 디렉터와 머터프 풋보이 디렉터가 전담할 수 있으니까 역할 분담이 철저해질 것이다. 이런 메가 클럽들은 사실 요즘에는 다 분업을 하지 않으면 일이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뭐 그거를 총괄해 줄 수 있는 헤드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분업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리버풀도 지금 FSG를 까듯이 그리고 맨유도 궁극적으로는 글레이저. 맨유 팬들은 그게 제일 불만이 많아요. 맞아요. 투자 없이 본인의 몸만 챙겨간다는 배당금 싹 다 가져가잖아. 네, 근데 정작 투자는 무리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맨유라는 클럽을 맡고 있지만 오히려 그에 순하지 않는 걸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글레이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글레이저에 대한 비판이나 아쉬운 목소리는 계속 끊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맨유가 이런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곧바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분업을 시킨 거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이적 시장에 만약에 좋으면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